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기존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흔들리면서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투자 멘탈과 투자 심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코인 큰 상승 랠리의 시작점이 아마도 아직은 멀고 먼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의견의 말씀이셨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멘탈 유지 방법, 그리고 리플의 상승 랠리가 과연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번 중요 이슈 내용들 설명드리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에 바이낸스 측에서 3월 31일부터 유럽에서 미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거래 페어를 상장 폐지하겠다, 관련 발표를 남겼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테더를 포함해 가지고 주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제한이 되고, 그 대신에 미카의 기준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시장 점유율이 현재 가장 높은 테더 USDT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JP 모건 측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가 미국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 관련 분석을 내놓으면서 테더의 준비금 구조가 규제의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고,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심사 중에 있는데,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은 테더는 보유자산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기업체, 금과도 같은 자산을 매각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더가 현재 6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게 된다, 비트코인 시장에도 단기 매도로 인한 변동성을 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번에 크라켄이랑 크립토닷컴 측에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테더가 미카 규제에 맞춘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스테이블코인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거래소들은 새로운 시장에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크라켄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고요. 크립토닷컴도 올해 3분기 안에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 보니까 기존 스테이블코인들이 규제에서 밀려나는 틈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크라켄은 미국에 본사를 둔 미국 기반 거래소고, 크립토닷컴도 역시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기반은 맞지만 규제 준수를 통해 가지고 유럽과 미국에서 라이선스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리플 RLUSD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중국과 홍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미국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는 코인들 위주로 강력한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럽연합 측 발표에 의하면 미카법 시행 이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한 업체가 총 10곳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 중에서 서클, 크립토닷컴, 소시에테 제네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테더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테더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유럽연합 또한 기존 스테이블코인보다는 규제 친화적인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미국과 유럽에서 테더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 그리고 강력한 규제까지도 강화가 되면서 향후 시장 스테이블코인 판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가지고 규제에 맞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들이 부상하게 되면서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는 게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테더를 견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크게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압박이에요. 테더가 준비금 투명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어요. 2021년 당시 뉴욕 검찰로부터 충분한 준비금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서 벌금을 부과받은 바가 있었고,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측에서는 테더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법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테더를 규제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RLUSD 같은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코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RLUSD는 리플이 발행하고 있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고요. 규제에 맞춰가지고 설계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전한 대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디지털 환경에서도 달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고 RLUSD 같은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것들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인 규제를 통해서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는 것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RLUSD가 XRP 생태계를 확장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존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바이낸스가 유럽 경제 지역에서 미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들의 거래를 3월 31일부터 중단한다라고 발표했죠. 여기에 대한 XRP 기반의 RLUSD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테더 같은 경우는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스테이블 코인인데 유럽에서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카 규정을 준수하는 RLUSD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리플이 직접 RLUSD를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규제 그리고 미카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서 설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이 필요한 기관이라거나 기업들이 더욱더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RLUSD가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면은 XRP 생태계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XRP의 사용성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특히나 RLUSD가 결제, 국제송금, 디파이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게 되는 경우에는 XRP의 역할 자체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가격에도 상승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테더를 규제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RLUSD 같은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바이낸스의 유럽 규제 준수 조치 자체가 리플의 RLUSD 같은 새로운 대체 스테이블 코인들에게 시장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성장이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지고 리플 XRP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겁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시장이 성장하면은 왜 리플 XRP 가격이 상승하게 될까?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RLUSD가 리플 레저 생태계를 확장시키면서 XRP의 유동성과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먼저 RLUSD가 XRP 레저에서 직접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RLUSD가 많이 사용이 될수록 리플 레저에서 발생하는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겠죠. 리플 레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는 XRP가 소량의 수수료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RLUSD가 활발하게 쓰이면 자연스럽게 XRP의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XRP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RLUSD가 법정화폐랑 1대1로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송금이나 결제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적합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리플 ODL 서비스가 XRP를 활용해가지고 국경 간의 송금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이었죠. RLUSD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 레저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ODL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RLUSD가 글로벌 경제나 송금 시장에서 널리 사용이 되게 된다면 XRP의 유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RLUSD가 XRP 거래 페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XRP가 USDT 그리고 USDC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 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RLUSD가 새로운 규제 기준을 준수하게 되면서 유럽의 미카 준수를 이유로서 더욱더 활발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XRP, RLUSD 거래 페어가 활성화되게 된다면 XRP 거래량이 증가하고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가격 안정과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RLUSD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리스크를 받는 상황에서 RLUSD 같은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욱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리플 레저 기반의 ODL 서비스 그리고 기업 간의 결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랑 연결을 해가지고 XRP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XRP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번 달 3월에 XRP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달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그리고 규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회의들이 연이어 가지고 진행이 될 예정인데 먼저 3월 6일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측에서 토큰화된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금융시장 내부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CEO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선물시장에서 어떻게 담보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기본적인 전통 금융들과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월 7일에는 미국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그리고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정책까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시장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월 10일부터 14일에는 미국 상원에서 개최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인 지위를 확립을 하고 금융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이 통과된다?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부각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에는 미국 SEC 측에서 암호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첫 번째 원탁 회의를 개최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SEC가 기존의 강경한 규제 기조를 완화할지 여부가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SEC 측에서 암호화폐 기업들과의 소송을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서 리플과의 소송 철회 시점 같은 것들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생성이 되고 있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지명했던 폴 애킨스 SEC 위원장 인준 청문회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폴 애킨스 자체가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EC 위원장으로서 최종 확정된다. 그렇다면 향후 SEC 암호화폐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 여부, 그리고 SEC의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지원 정책까지 여러가지 핵심 변수로 작용하면서 리플 XRP에게 상당한 변동성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아직은 멀고 먼 이야기가 아닌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하는 얘기이고, 투자 심리의 유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단기 하락을 분명 눈으로 직접 겪어보시고 심리적으로 흔들려도 보시고 이거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더 하락할 것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리 손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요, 고민과 걱정은 터지고 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리플에 빗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플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지네, 다시 1,000원대로 들어가고 동전주까지 떨어지네, 이렇게 시장에서 말이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정말로 거기까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걱정들 때문에 이번에 리플이 3,00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손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고민, 걱정 때문에 내 것을 미리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하락의 시점에 대해서 눈으로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잘 버텨내신 분들께서는 딱 한 가지의 경험치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지금 와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3,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조금만 더 매수할 걸, 이런 생각 분명히 많이들 하고 계실 겁니다. 인간의 투자 심리 특성상 떨어지면은 불안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한다? 이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투자 심리를 내 것으로 컨트롤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매번 영상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하락 시기에서 추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나라도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리플 비중을 정리하신 분들도 너무 크게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점의 기회 자체가 무수히 찾아올 거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문구지만요, 실패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이라는 좋은 하나의 무기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 여기서 이런 경험이 다음번에는 이런 단기 하락이나 그리고 다시 반등 같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할 때 활용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드리면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이라면은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리플 같은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무수히 쏟아내고 내가 미국의 입장에서 더욱더 좋은 위치에 서기 위해 가지고 비트코인, 리플 같은 것들을 모아나가려고 할 텐데, 당연하게도 가능하면 낮은 가격에 사고 싶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비트코인과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단기 하락에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괜히 항상 낮을 때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는 걸 습관화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런 단기 하락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위해서 수도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요. 리플 전용방에서도 1월 초부터 1월 중순 그리고 이번 2월 말에도 리플에 대해서 낮은 단기 저점 구간에 대해서 타점 안내드릴 때마다 비중에 대해서 중요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몰빵 투자로 매매하시면요. 투자 심리랑 현금 비중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자분들 투자 멘탈 심리 확고하게 잡으시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노하우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플 가격이 현재 5,000원이고 내 목표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할게요. 약 2배가 올라야지 목표치까지 달성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목표 설정과 함께 2배의 목표 반대편인 2,50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나는 이 약 물고 버틴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반대편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제3의 종목인 현금 비중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매번 자주 말씀드려가지고 충분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본적인 대응 전략을 가지고 실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